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가 이제 제일 큰 틀에서는 지금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3차와 4차를 보셨어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제목이 뭐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래, 연립 방정식.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아주 평이한 문제와 처음 보는 희한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일반적으로는 정식으로 명칭이 지금 처음 붙어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 나왔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 풀이를 해왔다. 앞에서 해왔어. 그걸 정식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인 거야. 자, 일단 용어 설명을 정확하게 할게요. 이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배운,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방정식은 뭐냐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을 거야. 중1 때.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생긴 거. 자, ax 더하기 b는 0. a가 0이 아니다. 자, 얘가 1차 방정식이야. 정식 명칭.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 y, z를 미지수라고 얘기합니다. a, b, c를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미지수 몇 개짜리야? 하나짜리야. 그래서 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이게 정식 플레이야. 미지수 개수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무 기본이 되니까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는 하나짜리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 이렇게 생긴 걸 배웠어. 이거 2학년 때 배웠어. 그럼 얘는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배웠냐면 얘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원래 이렇게 배웠어. 플레이어로 배웠어.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거야. 얘가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정식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을 배우기를 여기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묶어서 얘를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라고 외웠어. 가감법과 대입법을 통해서 얘네들 x하고 y 순서상 구했던 거 기억하죠? 그럼 얘의 정식 명칭은 뭐야? 미지수 몇 개인?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 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운 방정식이 뭐냐?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 배웠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중3 때 배웠어. 그럼 얘 플레임은 뭐야? 정식 내용 뭐겠어, 이제 얘가? 미지수가 몇 개인? 한 개인. 2차 방정식. 그게 이 식의 이름인 거야. 역시 미지수가 하나니까 생략.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 얘가 두 개 섞인 건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뭔 뜻이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구해라. 공통근을 구해라 했단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얘도 정식으로는 미지수가 하나인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야. 미지수 하나짜리인 연립 방정식인데 우리가 연립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문자 하나짜리로 잘 이야기를 안 해. 두 개짜리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도 원래는 연립인데 연립을 쓰지 않고 이때는 공통근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방정식의 해는 다 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등장한 게 뭐냐? 연립은 연립이고 1차가 아니고 2차인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는 x라고 하는 애도 나오고 y라는 애도 나오고 그 다음 두 개. 연립이니까 식이 두 개 나오고 2차니까 최고차항은 2차고 이런 애들을 보겠다. 이게 저기 나와 있는 제목의 뜻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뭔지 알아봤니? 자, 그러면 쟤를 우리가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 언제 본 적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 자,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 좌표를 구해보세요. 자,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이거 했다 안 했다? 했다. 어디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어떻게 풀어? x제곱은 x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뭐 한 거야? y 대신 대입한 거야. 이게 연립. 가감한 거야. 이게 연립. 대입법 한 거야. 대입법. 그리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를 풀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예요. 그러면 교점이라고 하는 건 x좌표, y좌표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에요. x가 2면 y는 4예요. 자, 그래서 교점좌표 마이너스 1,1과 2,4를 지금 찾은 겁니다. 알겠어? 지금 한 게 뭐야? 지금 한 게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 식인데 그걸 얘를 조금만 다른 식으로 바꿉니다. 자, y는 x제곱을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y는 0.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당연히. 그러면 y는 x 더하기 2를 이렇게 바꿉니다. x 빼기 y 더하기 2는 0.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교점이라고 하는 건 얘도 지나가는 점, 얘도 지나가는 점의 순서쌍을 찾은 거지. 지나가는 점의 순서쌍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둘이 동시에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찾은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고 그래프에선 교점, 방정식에선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나온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 거야, 이거 자체가.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미 풀어본 거라고. 정식 명칭은 지금 나오지만 앞에서 우리는 이미 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됩니까? 연결됐어? 우리가 했던 건데 지금 나오는 게 제목이 저렇게 플레임 나온 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소개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푼 거야? 방금 어떻게 풀었어? y는 정리한 다음에 y 대신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대입법과 가감법으로 풉니다라고 하는 연립 1차에서 했던 걸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다 그거야. 특히나 2차 이후, 연립 2차 이후에서는 가감법보다 대입법이 무지하게 더 중요합니다. 대입법. 대입법의 우선순위가 훨씬 커요. 자, 요 정도의 사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걸로 가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미지수 xy 두 종류가 사용이 되고요. 최고차항이 2차항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연립이 됐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형태와 두 번째 나와 있는 형태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첫 번째 식은 몇 차와 몇 차가 연립됐어? 1차와 2차가 연립돼 있지? 두 번째 식은 2차와 2차가 연립돼 있지? 자, 우리가 푸는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1차와 2차가 연립된 꼴인과 2차와 2차가 연립된 꼴인가 두 가지를 보겠다. 그 중에 앞서 이야기한 1차와 2차가 연립된 꼴은 이미 우리가 풀어온 거다.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1차와 2차가 이렇게 연결된 식에서는 우선순위가 항상 요 1차를 한 문자간에 정리해서 대입법으로 풀어요. 이게 가장 무난한 풀이법이 됩니다. y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했지?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됩니까? yes.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어떤 몸의 밴 풀이의 특성상 y는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 제일 많이 했던 거라서. y는으로 주로 정리하는데 x에 대해서 정리해도 된다. 자, 나와 있는 식 봅니다. y-x는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래. 어떻게 하는 거야? 기억의 식을 y에 대해서 등식 변형하자. 그럼 y는 x 더하기 1이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y 자리에 있는 x 더하기 1을 y에 있는 식에 대입하자. 자, 이렇게 해서 문자가 하나 사라지니까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편하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1차는 걔를 변형해서 대입한다. 1차와 2차가 연립하면 뭐 한다? 대입해서 풉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풀이의 해법. 첫 단추가 대입법이다. 이 소리인 거야. 왜 이렇게 편해? 받아봤어? 그래서 늦었어? 진짜네? 저기 우리 졸리면 서서 들라고 하는 자리가 저기야. 우리 본 수업 나갈 때 졸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건 제일 시간 아까운 거야. 왜요? 대답이 좀 썩 정신이 아닌데?
쌤이 바쁘면 못 깨워주고 그냥 간다고. 응? 자, y 대신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된 식을 풀어라. 2x제곱 2x 마이너스 24는 0이 돼서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을 푼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x값 2개 나오면 위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가정을 세워놓고 갈 수 있어.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면 얘들아 XY 순서쌍이 몇 개 나올까요? 최대한.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면. 지금 어떤 과정으로 해를 구했는지를 떠올리는 거야. 1차 대입해서 푼다며. 그럼 우리는 결국엔 몇 차를 푸는 거야? 2차 풀 거잖아. 그럼 2차의 해의 종류는 몇 가지야? 3가지잖아. 서로단 두근일 거냐, 중근일 거냐, 허근일 거냐잖아.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야. x가 2개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최대 몇 가지야? 2개겠지. 1차하고 2차를 연립한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는 맥시멈 몇 쌍? 2쌍. 그 다음은 한 쌍 나올 수도 있겠지. 그 다음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실근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다시 이해해보자. 그 나오는 순서쌍이 2개일지 하나일지 실근이 없을지는 어디서 결정나? 이 식에서 결정나겠지. 여기서 2개 나왔어? 그럼 2개 나오겠지. 여기서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하나겠지. 여기서 실근이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오겠지. 이런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살짝 꼽니다. 자, y는 x 더하기 k라는 애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려면 k는 조건이 뭐니?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풀어야겠어? 서로 다른 두 근 가지려면. 어디서 두 근을 가져야 돼? y 대신 대입한 x 플러스 k. 이 식이 근을 2개 가져야겠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정리해서. 판별식이 함수예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던 2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도 1차하고 2차를 인수분해하면 2차 안에 우리가 알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지.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해가 2개려면, 해가 하나려면, 실근이 없으려면 다 대입한 이 2차에서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1차와 2차가 연립한 식에서의 우리에게 들어올 질문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불안해. 문제는 얘입니다. 2차와 2차가 연립했을 때 얘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우리가 아직 안 풀어본 거예요. 2차하고 2차가 연립된 게 1차, 2차의 연립보다 어렵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 차이가 심합니다. 2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가 난이도 차이가 심해요. 그런데 정식 교과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만 씻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식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씻고 있습니다. 요 형태, 요 예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 정식 교과 과정이라고 그랬어. 근데 교과 과정을 넘을 수 있단 말이야. 정식 교과 과정은 우리는 이렇게만 대비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2차하고 2차가 나오는데 그 2차 중에 하나가 는영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는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는영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럼 는영은 왜 나왔냐? 2개 중에 는영인 식이 있으면 는영을 가지고 있는 좌변의 식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 얘가 안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돼. 됩니까? 되지요. 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중간 과정의 해석을 해보자. 자, 얘를 곱했더니 0입니다. 무슨 소리야? 앞에가 0이던가 뒤에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y는 x 또는 y는 2x예요 라고 하는 기억의 가지수가 1차 2개를 나타내는 거야. 기억이 1차 2개를 만들어준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기억을 저렇게 인수분해한 순간 요 2차와 2차라고 하는 2차 연립 2차 방정식을 2가지의 x가 y일 때하고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일 때예요 라고 하는 1번 2차 방정식과 또는 y는 2x예요. 그것과 2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을 만족하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두 개 만든 거 이해돼? 어디서 왔어? 여기에서 왔어. y는 x 또는 y는 2x. 위에 있는 게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편한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요 1차와 2차를 만족하는 해 또는 요 1차와 2차를 만족하는 해 이렇게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왜 는영이 왜 중요한 건지 이해됐어? 는영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쟤는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짜리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된 거야? 1차와 2차가 이렇게 연립된 거니까 뭐 하면 돼? y 대신 x 대입하면 돼.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1차를 찾아서 대입한다.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y 대신 2x를 대입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몇 쌍 나와? 두 쌍 나오겠지. 최대. 여기서 몇 쌍 나와? 최대 두 쌍 나오겠지. 그래서 총 4쌍까지 나오게 됩니다. 2차와 2차를 연립하면. 그래서 주로 이렇게 2차와 2차가 연립한 방정식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 다음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냐?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냐? A 곱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야. 전체 4쌍이 나오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답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자, 중요한 포인트는 2차와 2차가 연립되면 는영이 되는 2차를 찾아서 인수분해하여 각각 1차인 두 개로 만들어서 푼다. 여기까지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의 접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지금까지 걸 잘 풀면 웬만한 문제들은 지장이 없어. 웬만한 건. 자,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남았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요. 자, 필수예제 11번.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자, 딱 보니까 몇 차와 몇 차다? 1차와 2차다. 1차와 2차다. 그럼 뭘로 푼다고? 대입법. 자, 그러면 x 대신 y 대신 결정을 해야 돼. 기억을 보니까 자, y는 3x-2예요를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게 편하겠지. y는으로 정리가 되니까. 다음에 니은의 식이 자,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됐죠? 뒤로 할 수 있죠? 다음에 2x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에 플러스 6x 9x제곱 4, 32x 4는 0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2로 나누고 자, 그러면 x는 1 또는 2가 된다. 그러면 x가 1 또는 x가 2가 된다. x가 1이면 y는 1이고요. x가 2면 6 빼기 2, y는 4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 또는 2,4가 정식으로 해가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기억의 식을 x 대신 y 플러스 4를 대입해도 되고요. y 대신 x 빼기 4를 대입해도 돼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걸로 해볼게. 자, x 대신 y 더하기 4를 대입해보자. x 대신 y 더하기 4를 x 대신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y제곱 8y 16 2y제곱 8y y제곱 빼기 4는 0 y제곱 3y제곱 4y제곱 8 16 플러스 12 4로 약분 y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1 자, 이렇게도 풀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대입하기 좋은 대로 변형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1차와 2차. 자, 12번. 자, 이번에는 2차와 2차가 연립됐다. 2차, 2차가 연립되면 누구를 째려봐라 먼저? 는영.
는영이 되는 애가 있는 걸 찾는 거야. 는영이 있어야지 쉽다고, 는영. 그럼 는영이 있으면 뭘 한다? 는영 있는 식을 인수분해. 인수분해. 자, 그럼 얘가 x-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되니까 1번의 식은 어떻게 푼다? x 빼기 y는 0. x 더하기 y는 0. 과 니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푸세요. 이 소리라고. 자, 그러면 y 대신 뭐해? y 대신 x를 대입해. 자, y 대신 x를 대입하면 4x제곱, x제곱, 2x제곱, 3x제곱은 9, x제곱은 3. 따라서 x가 풀마 루트 3. x가 풀마 루트 3이면 y도 똑같으니까 풀마 루트 3. 이렇게 두 쌍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식.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 자,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 x제곱은 9. x는 풀마 3.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3이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부호를 뒤집어서 표현합니다. 둘이 부호가 다를 때.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니? 무난하니? 너는 거 알겠니?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졸리면? 단순 행동을 반복한다. 그죠, 여러분? 졸음이 진짜 무서운 걸 이미 경험해봤거든. 진짜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졸음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 기억나? 되게 잘 기억해. 오메가처럼 기억해, 그런 에피소드. 진짜 그때 기억하면 지금도 막 시겁해요. 말로만 듣고 상상을 못 하던 때였어, 졸음운전.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놀란 거야. 막상 그 뒤로는 진짜 절대 안 하거든? 너무 위험한 걸 알아서. 와. 근데 이제 학창시절에 잠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내가 졸려하면 안타까워, 그냥. 응? 근데도 깨워야 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2번 가볼게요. 빨간색이 포인트인데 뭐 하라고? 좌변 뭐 하라고, 루아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 그럼 식이 몇 개라고? 두 개. x 더하기 y는 0 또는 x 빼기 2y는 0. 자, 밑에 거 쓰는 거 생략할게요. 이거 다 대입할 거니까.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3x제곱은 6, x제곱은 2, x는 풀마 루트 2. 그럼 y는 부호 반대, 마풀 루트 2. 자, 2번. 요럴 때 좋은 거, 요럴 때. y 대신 2분의 1x를 대입해야 돼요. 분수들 하면 귀찮잖아. 또 뭐 하는 게 나아? x 대신 2y 대입하는 게 나은 거야. x 대신 2y. 그래서 무조건 y대로 대입하지 마라. x 대신 2y를 대입하면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6y제곱은 6. y제곱은 1. y는 풀마 1. y가 풀마 1이면 x는 2배. x는 풀마 2.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차가 연립일 땐 는영을 찾아라.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연습해 보세요. 179페이지까지. 자, 기본형. 대칭인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대칭형이다라고 하는 건 문자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요. 이 소리야. 지금 x하고 y를 바꿔도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34, yx는 15. 변형의 모습이 없죠? 이런 형태를 이제 제목은 이렇게 맞춘 거야. 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위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라고 하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자, xy는 15 몇 차 방정식? xy항 2차 항이지. 얘는 2차하고 2차가 연립된 식입니다.
대입법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거야. 그 다음 아까 12번 유형에서 2차하고 2차가 연립되면 뭐 된 걸 찾으라 그랬어? 능력이 되는 애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그것을 더 넘는 변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형태들은 우리가 상반방대, 대칭인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x하고 y의 어떤 형태들을 찾는 거냐? 둘의 합, 차, 곱, 제곱. 특히나 이제 이걸 빼고 x 더하기 y 값, x 곱하기 y 값, 제곱 더하기 제곱, 3승 더하기 3승 이런 애들은 x하고 y가 바뀌어도 그 모습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모습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뉘앙스. 자, 그러면 기억의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억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34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xy가 몇이다? 15다. 얘가 15니까 30 넘어가면 x 더하기 y의 제곱은 64예요. 따라서 x 더하기 y가 얼마다? 풀마 8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가 원한 대입할 수 있는 1차가 이렇게 얻어진. 앞에서는 능형입니다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가지고 1차의 식 두 개가 단서가 나왔었지. 이제는 이렇게 xy항을 써먹을 수 있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식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13번 형태의 특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할 1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의 과정은 똑같은 거야. 자, 얘하고 xy는 15를 풀어라. 얘하고 xy는 15를 풀어라니까 정석대로 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y 대신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정석대로는 1차를 대입하는 게 항상 똑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접근이라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는 15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5는 0입니다. 풀면 x가 3 또는 5예요. x가 3이면 y는 5고요. x가 5면 y는 3이에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이건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자,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5인 두 수는 몇몇?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5인 두 수는 3과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 5, 5, 3 이렇게 두 쌍이 여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정석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8이고 곱해서 15인 두 수는 몇몇? 마삼, 마오. 그래서 x가 마삼, y가 마오. 또는 x가 마오, y는 마삼. 이렇게 총 4쌍의 해를 이렇게 찾은 게 13번의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풀면 다 풀리면 좋은데 여기에서 정석적인 방법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자, 이렇게 1차와 2차이기 때문에 대입하여 풉니다 라고 하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런 멘트가 나와. 우리 교재를 보면 더해서 8이고 곱해서 얼마야?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더한 값과 곱한 값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었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x하고 y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x, y 이외의 문자를 쓰는 것뿐이야. t에 대한 두 근 xy.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이것의 두 근 xy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t-3, t-5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3이면 y가 5고 x가 5면 y가 3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완전 요 풀이의 정석적인 설명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라고 하는 요 가정 이해되겠어? 그걸 쓰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요 정도가 나왔으면 더해서 8 곱해서 얼마 그냥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풀이들이 주로 나옵니다. 중간에 뽑을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와 지금의 설명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x, y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오는 게 합의 값과 곱의 값이 나왔기 때문인 거야.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 값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 하진 알겠어? 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알겠죠? 대입하면 되는 거야.
2번의 식을 보면 지금 보던 모습이랑 사뭇 다르죠? 2번 때문에 이제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필요한 식, 변형할 수 있는 식이 누구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위에 있는 2번에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만들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있는 식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더하기 xy니까 빼기 xy는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식이 어떤 애들만 나왔다?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x 더하기 y를 라지 x 또는 t, a 얘를 a로 이렇게 a x 곱하기 y를 b 또는 y 뭐 이런 걸로 바꿔서 시간에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 빼기 b는 2라고 하는 식과 a제곱 빼기 b는 1이라고 하는 식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세팅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에서 b 대신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야. b 대신. 그러면 문자 하나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의 형태로 변형해서 그럼 여기에 a제곱 빼기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소거되고 a 더하기 1은 2 따라서 a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누구였어? x 더하기 y였지. x 더하기 y가 1이니까 이제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1차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a가 1이니까 그럼 b가 얼마니? a가 1이면 b가 0이죠. 그럼 요게 1이고 x 곱하기 y b는 0입니다.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서 1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네. 1, 0, 0, 1 주상이 나오겠지. 이런 흐름입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위에 요 식을 보면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대입법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똑같은 게 보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 여기가 x 더하기 y 빼기 xy는 1입니다.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니까 xy라고 하는 식 대신에는 x 더하기 y 빼기 1이에요. 이런 걸 또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통으로. 그래서 지금 382번의 2번은 기본 형태 중에는 좀 어려운 형태가 맞습니다. 어려운 형태가 맞아요. 그냥 우리가 는영꼴로 대입하는 게 아니니까. 하진아! 여기 보고 있지? 딴 데 봐, 왜? 어디 봐? 선생님 학창시절에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러셨어. 집에다 두고 온 아이스크림 생각하냐? 응? 뭐 생각했어? 피곤해서 수학을 안 보면 안 돼. 언제 볼 거야? 안 피곤할 때? 안 피곤할 때 언제야? 루아야, 언제가 제일 안 피곤해? 응? 완성 필요해? 하진아, 언제가 제일 안 피곤해? 에이, 왜 없어? 일주일 중에 안 피곤한 날이 없으면 너 지금 게임할 때가 안 피곤해? 게임 언제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안 피곤하네? 잘못 얘기한 거지. 피곤하지만 게임할 때는 피곤을 모르는 거겠지. 즐거운 거 하니까. 응? 사람의 뇌가 그렇대. 즐거운 거 할 때는 피곤한 걸 잊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참 노는 건 재미들려고 당구 치다가 놀이방 가다가 당구 치다가 놀이방 가다가 이런 적이 있었어.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러니까 노는 거 환장했던 때 그때가. 잠을 그렇게 안 자더라. 노느라고 잠이 안 와. 아니지. 졸린데 그냥 그걸 쫓아가면 노는 거지.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못했는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공부를 한다. 진짜 힘든 거거든 사실. 밤새서 공부를 한다.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야. 해봤니들? 잠을 쫓아가면서? 밤새 봤어? 진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어떤 힘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할 수 있어.
밤새서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막 피곤한 것도 쫓아내야 되는데 어? 피곤해갖고 막 졸린데 공부가 안 되잖아. 정신도 막 차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좋아. 잠도 쫓아가면서 집중하면서 너네 시험 전날, 전전날 이럴 때 주로 좀 늦게까지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 어떤 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어떤 게? 어떤 거 같아? 어떤 게 날 이렇게 공부하게 만들어? 잠도 쫓아가면서. 막 절박하고 긴박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마음이. 그럴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재밌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때는. 재밌으면 그것도 이전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겠지만. 공부가 재밌어갖고 밤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못 봤어. 그러니까 뭔가 동기가 있어야 돼. 강력한 동기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걸 쫓아내는 거야. 재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동기는 어디서 나와?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보고 싶어. 이 동기야? 그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금방 무너져. 동기가 멀리 있어야 돼. 최소한, 나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대학 졸업해서 뭘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참는 거야. 이래야지 그 동기가 유지가 돼.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는 걸 두면 안 돼. 이번에 기말고사 보는데? 뭐, 기말고사 보니까 잘 보고 싶어.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렇게 짧은 거 하면은, 기말고사 보고 나면 또 이제, 또 다른 동기를 또 찾아야 되잖아.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멀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걸 찾아놓는 게,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면 좋아. 있는 사람. 보일 때 정확하게 있기가 쉽지 않죠. 그걸 틈날 때 좀 찾아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동기 유발에 가장 좋다. 자, 다시 14번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푸는 방법 끝났어. 또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러한 애가 있어. 1차와 2차가 있어. 대입하면 돼. 2차와 2차가 있는데 는영이 있어. 인수분해서 대입하면 돼. 2차하고 2차가 있는데 는영이 없어. 그럼 변형해서 1차 만들어서 대입하면 돼. 이게 우리가 푸는 2차에 푸는 순서야. 푸는 거 끝났어. 자, 이제 문제 보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미리 아까 좀 살짝 과자 부스러기를 흘려놨는데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풀듯이 1차하고 2차가 나왔으니까 얘를 대입하겠지. 대입하면 니은의 식이 한 문자에 관한 2차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한 쌍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쌍이 나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풀이 계획이. 자, 그러면 X 대신 대입할래요? Y 대신 대입할래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그럼 뭐 대신 대입하는 게 편하겠어? 하진아, 뭐 할래? 위에 거 할래? 아래 거 할래? 왜 아래 거 하지? 그러니까 아래 거를 하면 여기도 대입, 여기도 대입. 두 개도 대입하니까 귀찮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에 걸 대입하는 게 하나만 대입하니까 다루기가 더 편한 거다. 항상 y 대신만 대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녀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는 3.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요 식에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k는 풀마 3입니다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나의 연립 말고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져요. 오직 하나의 해를 가져요의 그 개념을 갖다 썼다. 이걸 예상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야. 판별식 왜 썼는지 알겠어? 문자 두 개인데도 왜 판별식 하나 쓰는지 알겠어? 어차피 문자 하나가 근 하나 나와야 순서쌍도 하나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15번. 자, 이제 식 만들어서 푸세요. 자, 연립 2차 방정식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필요해요.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가 34다.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세요. 그럼 가로도 문자, 세로도 문자,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이것의 해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단서를 가지고 첫 번째, 지름이 13인 원을 떠올려. 거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 이렇게 직사각형.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놨어. 지름이 13. 자, 13으로 식 하나 만들자. 뭡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이에요. 자, 식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 직사각형 둘레가 34다. 그럼 가로하고 세로하고 더하면 몇이다? 둘레의 절반 17이다. 식 두 개 만들어졌죠? 끝났네, 그치? 1차와 2차. y 대신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을 대입을 하자.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4x 플러스 289 마이너스 169는 0.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34x 요거 빼면 120. 자,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 자, 5 곱하기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x는 5 또는 12입니다. x가 5면 y는 12. x가 12면 y는 5. 자,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몇이야?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가로는 12, 세로는 5예요. 이게 최종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식 두 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자, 383. 실근을 가질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1차와 2차를 연립했는데 실근을 가져. 여기에 나와 있는 애를 y 대신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더하기 1을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0 이상이야. 이렇게 풀란 얘기죠. 자, 50 이상인 두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자, 뭐 50 이상이니까 x, y라고 하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그러면 x는 5 이상이죠. 자, 제곱의 합이 73이다. x제곱과 y제곱은 73이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 처음 수의 합은 121인다는데, 자, 이거 어떻게 써? 바꾼 수는 10i 더하기 x,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라고 썼던 거 기억나니? 자,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y는 11입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하세요. 이 뜻입니다. 한 변 길이 10인 마름모, 한 변 길이가 10인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차. 자, 마름모다라고 하면, 자, 네 변의 길이가 이제 모두 이렇게 같은 애인데, 한 변 길이가 10인 마름모. 두 대각선, 길이의 차니까, 긴 거 x, 짧은 거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x 빼기 y는 4루트 5. 자, 한번 두 번째 식은 뭘까요? 요 10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요 4분의 1 조각짜리. 밑변이 2분의 x, 높이가 2분의 y가 되겠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요 식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x하고 y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대각선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질문은 뭐다? x 더하기 y가 얼마니? 이거죠. 그래서 각각 구해지지 않고 한 번에 구해질 수도 있다. 자, 16번입니다. 자, 공통근 문제는 사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통근. 자, 여기까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정규 내용에서의 마지막 내용은 제목이 이제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이에요. 일명 공통근인데, 그러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이란 말이 없을 때 공통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등장을 했지. 이럴 때 이제 공통인 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공통근도 지금 떠드는 요 16번 내용과 요 다음에 있는 특강 내용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비중이 좀 컸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게 내용이 좀 줄어들었거든. 줄어들었지만 예전의 내용대로 질문을 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어렵게 내려면 지금 단 한 문제가 실려있는 필수 예제인데 얘를 어렵게 내려면 꽤나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시험 대비 때 쌤이 열심히 더 설명을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통인 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좀 잡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개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공통인 근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근이야. 그게 공통인 근의 뜻이야. 그러니까 뜻에는 아무 우리가 어려운 점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공통인 근을 구해라.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각각의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공통인근이 존재하도록 공통인근이 누구니를 묻는데 식이 모습을 감추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왜 어려운 거야? 얘를 각각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 공통인근을 갖도록 공통인근이 한 개가 되도록 공통인근이 두 개가 되도록 이 문제는 앞에서 풀던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하고는 아예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럼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자, 이런 거야. 자, 이 개념이 지금 떠드는 요 개념이 공통인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그냥 쉬운 형태로, 자, 요렇게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인 애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사실은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이 될 건데, 그냥 쉬운 형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눈에 보여요. 공통근이 누굽니까? 1이지, 1. 공통인근 1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변변 더합니다. 둘을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수니까, x-1에 둘 더하면 2x 플러스 2예요. 자,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이죠? 그럼 두 식을 변변 빼볼 거야, 이번에는. 두 식을 변변 빼보자. 그럼 둘을 뺐더니, 자, 공통인수니까, 자, x 빼기 1에다가 여기서 이거 뺄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런 식이 변형이 되지. 뺀 식도 보여?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식이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묶어서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뺐는데 x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네. 이게 결론이야. 어떤 공통인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을 더하기나 빼기를 해도 그 안에 공통근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통근이 현재는 얼마인지를 추적을 할 수 없지만 그 공통근이 있구나. 알파라는 공통근이 현재 있구나. 그러면 그 공통근이 있구나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각각의 2차 방정식 또는 때로는 3차하고 2차가 나오기도 하거든. 걔네들을 더하기나 빼기를 한 식에서 뭔가를 도모를 하는 거야.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책에 안 나와, 이런 게. 이 내용이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걸로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빠지고 그냥 식을 막 더하기 빼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우리 교재를 보면. 더하기 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그 숨어있는, 빠져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해석을 하라는 소리인 거야. 자, 다시 봅니다. 자,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겠다? 그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풀겠다. 왜? 더하기나 빼기 해도 그 공통근이 남아있으니까. 응? 그러면 더하기 빼기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를 갖는 거냐면, 자, 우리 생각해봐. 더하면 식이 더 커지. 빼면 식이 더 간단해지잖아. 그럼 더해서 푸는 게 편하겠어? 빼서 푸는 게 편하겠어? 빼서가 편한 거야. 근데 빼서가 맞는 키가 아니야. 뺐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도 알고는 있으라는 거야. 자, 한번 시작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애는 뭐 하면 돼? 대입하면 0이잖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모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자고? 변변 빼자고. 자, 뺐더니 2차가 사라지고 쉬워졌어요. 자, 알파 k-2 알파 플러스 k-2는 0. 자, 그렇게 했더니 k 빼기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식이 등장을 한 거야. 두 식이 뺐더.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역시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 수학은 그냥 해석이 간단하고 예외가 없으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면 그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야. 자, 일단 항상 이런 거 잘 나와. 곱해서 0인 거 잘 나와. 그럼 이거 해석하래. 뭐야? 얘가 0 또는 얘가 0이지. 자, 그러면 얘 해석이 뭐냐? K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둘 다 알파가 아니고 둘 다 K가 아니야. 여기는 K고 얘는 알파야. 그러면 K가 2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 K가 2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K가 2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 K가 2면 무슨 일이 되지?
두 식이 같아지지. 두 식이 같아졌어. 무슨 뜻이야? 그러면? 공통근이 있긴 있을 건데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지. 2차 방정식이 형태가 똑같잖아.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 그는 두 개인 거지. 그러면 문제는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가 했으니까 K는 2인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하나를 가져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갖게 되잖아. 그러면 결론은 뭔 거야? K는 2가 아닌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알파의 존재가 뭐였어? 공통근의 존재였잖아. 아, 공통근. 둘 다 가지고 있는 근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았군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어? 그러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군요.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원하는 K의 값인 거야. K의 값인 거야.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니?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기가 어렵다. 잘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떠들면. 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은 둘을 더하기라 빼기라는데 빼봤다. 뺐더니 그 안에서 공통근에 대한 단서 또는 K의 단서가 나왔다. 둘 중에 뭐가 맞나 봤더니 K가 2일 때는 두 식이 일치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게 맞다. 얘만 맞다.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니까 대입하면 0인 걸 이용해서 풀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꿔볼게. 자, 다음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근을 가질 때 뭐가 사라졌어? 개수가 사라졌어. 그럼 공통인근을 몇 개 가져도 된다? 두 개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야. 자, 그렇다면 K의 값이 얼마니? 그러면 근이 두 개여도 되고 하나여도 되니까 지금 하나인 거 당연히 되고요. 두 개를 갖도록 하는 2인 거 된다 안 된다? 이때 얘도 된다는 거예요. K 값이 두 개가 가능해진다. 한 개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근의 개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근의 개수가 왜 항상 두 개예요? 이건 의문 안 드나? 근의 개수를 우리 어떻게 배웠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뭐라고 배웠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그치?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치? 그럼 얘가 중근이라고 그랬잖아. 근 몇 개인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근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개인 거야. 근데 모습이 하나인 거야. 둘이 똑같은 모습인 거야. 개수로는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말할 때는 둘이 일치하면 다 근이 두 개예요 라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이게 약간 애매해. 그냥 중근이면 우리가 말하는 건 서로 다른 개수를 말하는 거야. 사실은 항상 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실근이 서로 다른 거 두 개고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인데 중복되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근이 두 개야 그러면 x-1의 제곱이 0이잖아. 얘가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1이니까 x는 1 또는 x는 1? 아니 똑같네. 뭐하러 두 개 써? 하나. 중복되니까 하나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는 두 개가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 1차하면 선생님이 두 개라 그랬는데 이걸 그냥 중근도 그냥 나누어 보면 같은 거지만 두 개야 이렇게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식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 두 개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럴 때. 뭐 이것까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차피 중근 안 갔잖아. 이 식은. 중근을 갖는 식이 아니잖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 식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든 허근 두 개겠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 식이 모습이 똑같으면. 그래서 식이 모습이 같을 땐 근이 두 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근의 문제가 나오면 구별해야 되는 게 뭐겠다? 역시 항상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근이 몇 개니?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는 거야. 응? 근 하나 갖기 위한 2차 방정식 앞에서도 풀고 실근을 갖기 위한 연립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쓰는 거 풀었잖아. 그렇지? 공통근 문제에서도 근이 있기 위한 근이 하나이기 위한 이 두 개의 멘트가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셔야 된다. 이런 공통인 근을 갖도록. 자, 2차와 2차가 공통인 근을 갖도록. 개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가지 상황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387번은 자, 여기서 오직 하나가 같다. 하나를 가져야 된대.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둘의 n값 조건과 알파값 조건이 나올 텐데 그 중에 n값이 둘을 똑같게 만들어내면 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구별해서 푸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정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공통근은 이제 두 문제만 더 푸시면 정규 내용은 맞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특강.
우리가 이제 언급만 할 거야. 이거 수업은 안 하고. 우리가 특강이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 외입니다. 이거 교과 외가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 단원 나갈 때 부정방정식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반드시 학교별 체크사항. 그래서 이거 우리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시험 때 얘를 떠들어 드릴 건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정방정식. 너무나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그게 빠져버렸어.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를 하고 싶어 할 거야, 아마. 교과과정에서 빠졌지만. 그러니까 학교 시험과 수능은 항상 별개입니다. 수능은 교과에 한 출판사에라도 없으면 수능이 안 나와. 이거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걸 했다. 내고 싶다. 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업을 했으면. 부정방정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게 중요해. 이게 실근 조건보다 얘가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나갈 때 확인을 하시면 돼요.